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일부 반도체와 스마트폰 소재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 간 신뢰관계가 손상된 상태에서 수출 관리에 임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도 경제 전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합의로 경제 전망이 추가로 악화되진 않을 것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발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하락을 우려해 원유 감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산유국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어 감산 정책을 결정하는 가운데 사우디와 러시아는 G20 회의에서 원유 감산 연장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폭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주말 새에 있었던 G20 그리고 남북미 판문점 회담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진행된 G20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희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를 비롯해서 니케이 지수도 2%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이 호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시아 증시 대비 좀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지난주 악재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의 약재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바이오주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빅 이벤트가 지나갔고요.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4% 하락한 2129.74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0.85% 하락한 46,600원에 현대차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4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0.14% 상승한 35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32만 1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9% 상승한 69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넘는 반등 속에서 5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도 7% 넘는 급등 속에서 18만 1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1% 넘는 상승으로 45만 4,700원에, 셀트리온 제약도 2% 넘는 상승 속에서 4만 9,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이제 6월의 말일, 지난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니케이 지수 비교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참 비교로 좀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걸리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한국 시장이 상당히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의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의 한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나마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종목 흐름이 조금 괜찮았던 게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주말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G20 정상회담 그리고 또 남북미 이 세 개 그 국가의 수장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충실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국 시장이 상당히 약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 비교해서는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버티는 흐름 속에서 여전히 유지가 됐고 그리고 주말 새에 있었던 이런 뉴스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코너에서는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봉주 선생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전반적으로 브리핑 해드렸던 양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수급적으로도 좀 엇갈렸고 무엇보다도 7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주말에 이런 이벤트가 지난 이후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봉투 선생님 양 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보합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하락했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하락한 건 사실이고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초반에 급등하면서 121선을 거의 터치를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수치상으로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터치를 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어쨌든 120선을 터치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61선까지 이탈을 했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중기의 흐름이 지금 하락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21선까지 돌파를 했다. 61선을 돌파하면은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완성이 된 것이죠. 121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61선까지 이탈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완성하는 그런 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고점 징후가 있었던 그런 하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상으로는 그 크기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모양 자체로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약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죠. 오늘 또 기술적인 흐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보통 이렇게 십자형, 뭐 도지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락하는 흐름에서 저점에서 어떤 십자형의 흐름이 나왔을 때, 도지가 나왔을 때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시가보다 상승해주면서 좀 빨간색이 나와주면 좋은데 파란색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어떤 약한 흐름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저점을 지지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그리고 대형주 약세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약세는 역시 삼성전자가 크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는 괜찮았는데 삼성전자의 약세가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그 해외 증시가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야간 선물이나 이쪽은 약했습니다만은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의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어요. 시가부터 쭉 강했습니다. 초반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이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급등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쭉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초반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었던 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초반에 급등 출발 후에 그대로 쭉 하락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과연 지수를 얼마나 끌어내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초반 저점까지 하락한 수치가 코스피 지수로 계산하면 정확히 1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포인트를 끌어내렸으면 지수가 10포인트만 하락할까요? 다른 대형주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끌어내렸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가 약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장중에 거의 만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많이 나오더라도 이게 그 시장이 이렇게 쭉 그냥 꾸준히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매도했다가 조금 그 폭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매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수의 저점은 이전에 찍었지만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계속 약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쪽에서 흐름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3만 계약 이상 매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거의 3분의 1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지금 흐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오늘처럼 과한 매도가 나오긴 어렵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시장이 하락했던 주요한 원인은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호재라고 보면은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중단된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호재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었는데 강하게 출발하고도 약했던 게 그런 악재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키는 그런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왔었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약한 흐름이었지만 종목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았는데 지수만 약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바이오가 결국은 반등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 강세의 원인은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왜냐하면은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선물도 강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급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조정을 쭉 받았죠. 결국은 선물 쪽에서 어떤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세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단기적인 약세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에 짧게 그치고 많은 흐름이라면은 괜찮은데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 결국은 약하거든요. 자, 일본 쪽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뭐 부인을 하지만 일본 쪽에서 나왔던 게 결국은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그 한국 기업들의 한국 쪽의 수출을 제약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 그동안에는 어떤 그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그 유형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제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쪽에 악재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뭐 소재 몇 가지 이거 수출 수입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두 가지 정도, 소재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그 전체 물량에서 90% 이상 차지하고요. 하나는 70%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큰 부분이죠. 다른 쪽에서 어떤 그 루트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면은 괜찮은데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부분 쪽과 약간 그 얽혀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는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반등하면은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은 그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을 하고요. 또 매도하는 쪽에서도 지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매도하는 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아주 강하게 급등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에 그냥 쭉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도 어려운 흐름. 그래서 고점에서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흐름 정도가 좀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은 역시 하락 음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런데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점을 지지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제약 업종이 좋았어요. 코스닥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이오가 많죠. 제약은 아니지만은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최근에 또 엄청나게 빠졌던 HLB,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어요.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종목 흐름도 괜찮아지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에 급등 후에 쭉 빠졌었어요. 자, 초반은 급등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해외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선물이 강한데 장 초반부터 이런 강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후에 굉장히 약했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초반에 엄청나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쭉 빠졌던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수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버티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약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수급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수급을 보시면은 보통 쭉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선물 쪽의 어떤 흐름이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해외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건
일본 쪽에서 어떤 그런 반도체 쪽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어떤 그 악재성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조금 더 뭐 주가의 어떤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선물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크게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나 급등하는 흐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 증시가 급등을 하면은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는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종목의 흐름이 조금 개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은 약해 보이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맞는 흐름이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언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 안에서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으로 음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좀 고점에 대한 조짐이 보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출발한 이후 역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상에는 좀 코스닥 지수는 좀 애매한 흐름으로 좀 흘러갔고요. 그리고 주요한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해외 증시와 그리고 수급, 대형주의 약세로 이 하락세가 좀 설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오늘 장에는 좀 크게 빠지는 흐름 속에서 지수 역시 약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후반까지도 바이오 업종의 이런 부진 속에서 지수가 크게 좀 출렁였는데요. 이런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개별주로는 좀 종목에 대한 흐름이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 총평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한 시장이다라고 또 한 줄 평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유한양행과 그리고 동진세미캠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 3% 가까운 상승으로 25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11,8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앞서서 시황에서 전달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좀 이벤트가 오늘 좀 몰린 두 종목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했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역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흐름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급등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쨌든 반등이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더 꺾이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오늘 기술 수출 이전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결국은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흐름이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동안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뚫고 간다거나 하는 흐름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확정된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억 정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 이런 기술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금씩 더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죠. 임상시험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로열티를 받는 그런 그 순서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 규모가 엄청 크죠. 오늘 1조 원 가까운 그 정도 계약 규모였어요. 그래서 딱 계약 금액만 들었을 때는 야, 엄청난 금액이구나.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흐름은 그렇지가 않죠.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또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어떤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 수출 계약 자체는 호재성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번 그 이 수출 계약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최근에만 하더라도 한 4번 정도 지금 계약 소식이 나왔어요. 그것도 금액이 거의 1조 원대 그런 그 계약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것이죠. 계속 가는 흐름보다는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시간이 가서 향후에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고 또 그 로얄티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10%가 뭐 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코스피 100위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뭐 계속 이렇게 나왔었지만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 나왔었던 그 가격을 여전히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못 넘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움직여주는 이 정도의 흐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단기로는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인데요. 동진세미캠은 오늘 역시 그 이슈가 있었죠. 일본 쪽에 반도체 쪽에 그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그 수출 금지 이런 것들에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관련한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동진세미캠이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흐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봐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접근하자는 겁니다. 단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21선만 다시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기회가 왔었죠.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단기 수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반도체 관련한 이 이슈가 단기에 짧게 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긴 흐름은 한번 끝났어요. 사실 뭐 이전에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는데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같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호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이 호재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키면서 마무리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은 최소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유한양행은요, 오늘 3% 가깝게 올라왔는데, 베링거인겔 하임의 일종 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 탄력적이었습니다.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셨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뉴스죠.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관련된 대체재 생산 기업에 좀 오늘장에는 좀 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 탄력도 좋았는데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단발적이다기보다는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살펴보시고, 동진 세미캠은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2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722님의 질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를 1,1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PSK 홀딩스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 가깝게 빠지면서 8,8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선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살짝 더 빠졌는데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나왔는데 그냥 꺾이는 흐름인데요. 매수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저점 매수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자, 보면은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가격이 낮아 보여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봐도 추격 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자, 8,020원 저점을 기록하고요. 2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강했을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그래서 그냥 올라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20% 이상 반등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랬을 때는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최소한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때 접근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라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10% 넘게 하락할 때까지 홀딩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기준 없이 매매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은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흐름이 계속 가지면 좋은데 시장의 어떤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이 불안할 때는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번져놓으면은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하락하면은 자, 마이너스 20%면은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빠지면은 그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해도 어떤 그 평균가가 낮아지는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추가하는 것도 별로라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단기에 크게 급등하거나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단기로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20%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비중이 좀 적으신데 일단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현재 추가 비중을 좀 늘리신다 하더라도 매수가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고요. 이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73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삼성전기를 10만 2,5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성전기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99,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 손실 구간이신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빠지면서 최근 저점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가격이 나쁜 건 아닌데요. 매수 시기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10만 2,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이 정도예요. 자, 여기가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가? 가격 자체로는 괜찮죠. 그런데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5월 초에 지수가 고점 기록하고 쭉 꺾이면서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락을 시작하는 그날에 매수를 하신 것이죠. 이때는 지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왜냐하면은 삼성전기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우량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수를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수하셨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매수 시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추세가 무너졌어요. 작년까지는 MLCC 관련한 이슈로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작년처럼 폭발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도 애매하죠.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살짝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추세적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아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이죠.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0%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본전 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이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0%의 손절 후에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급등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1% 넘는 급등 출발이 됐고 더불어서 다우 지수 역시나 250포인트 이상의 급등 출발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역시나 주말 새 있었던 뉴스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휴전 합의에 들어가면서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선물시장 같은 경우 본장에서도 모두 급등 출발한 상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281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파맵신을 73,000원에 비중은 5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파맵신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 1.62% 상승하면서 47,0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종가가 꽤 큰 손실이신데 진단 어떻게 해드릴까요? 봉초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손절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절가가 오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본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바이오가 일단 약해요. 바이오의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본전이 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역시 시장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73,000원 매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38%까지 홀딩하셨어요. 지금 마이너스 35%입니다. 계속 하락하면은 차라리 손절하고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반등해주면은
62,000원 정도가 마이너스 15%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등이 같이 나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종목 자체적으로 꺾였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비중이 많은데 손절이 계속 그 가격이 손실이 늘어나더라도 계속 홀딩하다 보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초장기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기준대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저점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역시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강하게 나오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손절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든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맵신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추세를 좀 계속 간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황에 맞춰서 가격대 최대한의 리스크 좀 번하시고 그 이후에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453님의 질문이고요. 쇼박스를 3,04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쇼박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쇼박스는요, 4% 가깝게 떨어졌네요. 3,1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봉투 선생님은 쇼박스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비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3,04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에 매수하신 거예요. 거의 최저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흐름이 또 꺾이는 흐름에서 상승을 바라고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길게 보면은 고점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 반등할 때 겨우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크게 반등한 것도 아니고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40% 가까이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그 엔터주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가 흥행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영화가 개봉하긴 하는데 장담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투명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꺾이면은 이렇게 특별히 갈 만한 이유가 없으면 다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히 강하게 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하면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승하더라도 15%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현재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의 수익을 좀 짧은 구간에서 목표가 설정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손절을 본전에 잡으시고요. 수익에 대해서 15%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875님의 질문이고요. 삼양식품을 72,38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삼양식품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71,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삼양식품도 손실 구간이세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도 지수 그리고 또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조금 매수해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급적으로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관도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좀 한계에 온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72,38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인데요. 매수가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가격적으로 조금 애매하고 기술적으로도 애매하죠. 뭐 여기에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21선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동안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같이 나왔었던 흐름에서 다시 꺾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고점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자, 중요한 건
특별히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역시 이제는 지수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수급도 뭐 기관이 매수를 했었지만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또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다시 좀 그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냥 빠지면 10%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상승에도 10% 정도만 짧게 보시고 이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0687님의 질문이고요. 고려산업을 3,250원에 10%의 비중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고려산업 종가 먼저 확인할까요? 오늘은 4% 넘게 빠지면서 3,16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 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20% 플러스 20% 수익 보시던가 2,900원에 한번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추가되면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3,20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자, 매수가가 높아 보이죠? 매수가가 높은 거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매수가가 좋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수가가 이제는 좀 무난해졌어요.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한 번 추가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상승하면은 20% 정도 짧게 보십시오. 이게 이 테마가 이분이 뭐 계속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흐름을 좀 대선에 출마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기 흐름, 이슈가 됐을 때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한번 추가해서 단가를 낮춰서 손절은 계속 하락하면 손절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등하면 플러스 20%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만 일단은 하시고요. 플러스 20% 수익 보시던가 2,900원에 한번 추가하셔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산업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수익은 20% 또는 하락시에는 2,900원에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신 이후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에 대한 대응 전략 가격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1% 넘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역시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밤에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은 최소한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늘 단기적으로 너무 과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물 쪽에서 보면 청산도 하고 또 신규 진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과매도가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흐름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소폭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처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반등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어떤 지수에서 크게 이렇게 큰 등락은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이 당분간 조금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고요.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좀 반등하면서 자리를 지키려는 흐름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일종의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도 역시 소폭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는 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자리는 좀 지켜가면서 계속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하시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